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쌓는 그런 시간. 오늘은 신갈고등학교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좀 하지 않고요. 그래도 조금 의미가 담겨있는, 좀 난이도 좀 갖추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AB 주어져 있을 때 쫙 구하라. 곱셈 공식의 활용 파트가 출제가 되어 있군요. A 더하기 B 값과 A 곱하기 B 값이 주어지게 되면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 이런 형태들은 항상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연습이 되어 있는지. 문제를 보니까 A 5제곱 B 5제곱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좀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네요. 세제곱도 있고 제곱도 있는데 이 세제곱 부분은 평상시 많이 보는 부분이죠. 자, 그래도 이제 제곱부터 차곡차곡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계산까지 해놓을까요? 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제곱하면 4.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2 해서 6 계산해 놓고요. 다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학습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2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으쌰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자, 4제곱 문제풀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 4제곱은 어떻게? 제곱의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2배의 A제곱 B제곱.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 A 5제곱 B 5제곱, 이건 어떻게 풀다고 학습하십니까?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쫙 곱하기 해요. 요렇게 곱하기 할 때, 요렇게 곱하기 할 때 5제곱이 나오죠. 근데 요렇게 A제곱 B세제곱 A세제곱 B세제곱 A제곱 B세제곱 제가 꼬이려고 합니다. 그만큼이 더 있어요. A제곱 B세제곱 A세제곱 B제곱, 이만큼이 더 있으니까 이걸 빼줘야 돼요. 근데 공통의 이제 A제곱 B제곱이 되겠고요. A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산수가 가능해지죠. 산수 좀 또 한번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하려면 이 계산들이 아까 돼 있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죠. 6 곱하기 마이너스 14도 처리해야 되고, 빼기 A 곱하기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은 여기 1 처리될 거고요. 요게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하면은 계산이 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4, 6, 24에 84 마이너스 82쯤 됩니까? 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0이 나왔고, 세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4로 바뀌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이 얼마죠?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8에 마이너스 74 이렇게 해서 답을 얻어가겠습니다. 답은 구했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공부를 좀 더 한다면 A 6제곱 더하기 B 6제곱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세제곱 계통으로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제곱 계통으로도 정리가 되겠죠. 자, 3 A제곱 B제곱에 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6제곱 문제풀이는 우리가 제곱 세제곱에서 공부했던 그 두 식을 모두 공부하게 되는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요 7제곱도 일부 학교에서 나올 겁니다. 7제곱은 아까 했던 5제곱의 원리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7제곱 더 곱하기 됐네, 거기를 빼주면 되겠네, 이런 형태요. 이해됐습니까? 자, 7제곱까지 준비할 수 있는 거 공부해 드렸고요. 문제풀이는 5제곱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텐데,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조금 살짝 깊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좀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죠? 자,
복습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제는 7번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주어져 있고 이야 0이 아닌 실수. 이런 계산 결과 z제곱 플러스 z가 실수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와, 요게 이제 실수라고 되어 있으면 기억은 할 게 없네요. 실수에다가 켤레복소수를 해도 결과는 실수. 우리가 켤레복소수 하게 되면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바뀌는 거죠.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이제 니은 들어가려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군요. 자, z제곱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i. z는요 a 플러스 bi. 그러니까 z제곱 더하기 z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a 이 실수 부분 있고 문제는 비공통의 2a 플러스 1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수가 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자,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b 값이 0이거나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또 잘 읽어봐야 되는 게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지워져야 돼요. a 값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z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i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풀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군요. 자, 이때 니은 z 더하기 z 파다 라고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대로 있고 bi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bi 더하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처리됐습니다. 정답? 자, 됐죠? 다음 디귿 들어갑니다. z과 z파를 곱하기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결과가 얼마더라? 4분의 1이더라. 이걸 만족하는 z가 존재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b제곱이 0이 돼야 되면 b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ab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문제 전제 조건이 주어졌죠. 와, 전제 조건 때문에 이 내용은 되지 않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복소수 관련한 이론 OX 문제풀이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하게 잘 이용해서 하는 풀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기억만 좀 제대로 보자마자 곧바로 답할 수 있고 니은 디귿은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였고 우리가 이런 OX를 준비할 때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죠? Z 더하기 Z파, Z 곱하기 Z파 얘네들은 아무 말이 없어도 항상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이론 알고 있으셨죠? 자, 문제풀이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8번 역시 복소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z값이 주어져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우아하 차수가 높아진 고차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분모는 놔두고 분자를 보니까 i들을 열심히 거듭제곱한 형태를 더하게 했네요.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규칙성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자, 그래서 요 네 개를 쫙 더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겠다? 0 이렇게 되겠다. i 제곱 마이너스 1, i 세제곱 마이너스 i 네제곱 1, 6 더하면 0.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5제곱이 다시 i 된다는 거 학습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네 번마다 규칙. 근데 45까지 갔습니다. 45 근처에 네 번마다 규칙 가면 뭐가 있습니까? 44까지 있겠죠? 44제곱. 와,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쫙 0. 그러면 45제곱. 하나만 남아요. 즉 Z는 1차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분자에 이렇게 딸랑 하나가 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에 1 플러스 i를 분자 분모에 곱하기 해서 실수를 만들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으쌰 정리가 됐습니다. 해서 Z값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다고 신나서 곧바로
이곳에다가 대입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고차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되고 어떤 원리를 배웠어야 되죠? 자, 이곳에서 먼저 2를 곱하기 해서 2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 다음에 이항을 시켜서 i, 이렇게 복소수 i만 남겨놓는 과정 됐죠? 그리고 어떤 과정? 제곱을 하는 과정이 문제풀이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항시켜서 뭐 2로 약분도 가능한데 그냥 이항시키는 정도만 되면 되겠네요. 4z 제곱 더하기 4z, 문제를 좀 눈치 있게 봤다면 이런 모양 형태. 즉 우리가 구할 4z 세제곱 더하기 4z 제곱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2, 이런 부분은 여기 부분이 z를 끄집어내면 4z 제곱 더하기 4z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관계가 이렇게 딱 보이면 이걸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관계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이 주어진 4차식을 우리가 구한 2차식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이렇게 구해가는 형태가 풀이 원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곳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2z,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됐죠? 됐습니까? 근데 요거는 2쯤 끄집어낼까요? 마이너스 2쯤 끄집어내면 2z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계산 과정 중에 이런 부분 보이죠? 역시 눈치가 빠르면 계산도 빨리. 이곳이 i 되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대입하면 엄두도 안 날 엄두도 안 날 4차 2차 뭐 이런 3차 2차 이런 부분식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차식의 값을 구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2차식을 만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름 풀이법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문제풀이에서 얻어가는 이제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풀이법을 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 수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갈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쭉 x범위 나와 있고 함수가 나와 있는데 심상치가 않군요. 괄호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2학기 과정 함수 파트에서 합성함수를 공부하고 났을 때 배우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와, 지금 나와버렸네요. 심상치 않겠군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뭔가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x범위가 이제 1부터 4까지요. 요 함수의 최대치수를 열심히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최고차가 양이고 대칭축이 x는 1 이렇게 되는데 1부터 4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최소값, 4 집어넣으면 최대값,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1을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마이너스 2, 4 집어넣으니까 8, 4, 16에 8에다가 빼기 이러니까 7 이렇게 돼서 쫙 이렇게. 그러면 t 값의 범위가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2에 가장 클 때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쉬.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 y는 여기 가로친 부분을 t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3이다. t 값의 범위 이렇게. 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정. 그래서 지금 이제는 위의 문제는 잊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열심히 푼다 생각을 하시면 우샤, t 값이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에 비해서 3. 근데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7까지. 3에서부터 여기 간격은 5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더 멀리 떨어진 이쪽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최대값은 3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18에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9에다가 12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와우,
그랬을 때 문제가 뭐였죠? 최대값과 최소값. 이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될 텐데 이걸 합하라. 그러면 12-12 소거가 될 거니까 계산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합은 마이너스 1. 이해 되셨죠? 자, 이제 뭐 산수에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문제 형태는 이렇게 괄호의 제곱도 괄호 부분이 이제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런 형태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느냐?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4차식을 만든다. 전개도 힘들 뿐더러 4차식의 최대 최소를 여러분들은 해결이 안 되죠. 그거는 나중에 학년 높아질 때 하더라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치환에 의해서 치환했으니까 주어진 x 범위에서 치환한 t 값의 범위를 열심히 구한다. 그러면 이 참수 최대 최소를 구했다. 그 구한 t 값이 우리가 치환한 요 녀석이니까 그 치환한 녀석 t 범위를 중심으로 치환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다시 이 참수 돼서 다시 최대 최소. 큰 틀에서는 최대 최소를 2번 구해가는 그런 절차다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학기 과정에 합성함수를 배우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역시 그 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좀 선행 과정을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좀 버거운 형태의 문제였을 텐데 어찌 잘 이해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시작합니다. 이참수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보입니다. 살짝 긴장되겠는데요. 는 K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 실근 개수를 구해가는 거군요. 자, 그랬을 때 이야, 여기 K 자리에 숫자들이 땅땅땅땅땅 K 자리 들어갔으니까 이쪽에 K 들어갔을 때 개수를 구하라. 이 문제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릴 수 있느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우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서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쯤 나오네요. 그 다음 자, 사실 이거 인수분해 했으면 이게 이쪽이 3하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알 수 있죠.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 뭐가 되어 있다? 절대값이 되어 있다. 절대값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긴요. 자, 음수 나온 부분을 꺾어서 샥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3이 되겠고 여기 그런 가운데 부분이 이제 대칭축에서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y값이 얼마였다? 이쪽 마이너스 4가 꺾어져 올라왔으니까 4쯤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fx는 k다라는 우리 이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y는 이꼴 fx라는 식하고 y는 이꼴 k라는 식 두 개의 만남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g-2다. 이 k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그럼 y값이 마이너스 2 그게 되게 되면 만나는 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습니다. 이건 뭐 갈 수가 없습니다. f0이다. x축을 구해야 되니까 만나는 점이 몇 개다? 2개다. 2를 긋겠다. 2를 긋겠다. 그러면 또 만나는 점이 늘어나네요. 몇 개겠다? 4개겠다. 4를 긋겠다. 아까 여기 꼭지점이 4였죠. 만나는 점이 몇 개겠다? 3개겠다. 6을 긋겠다. 점이 몇 개다? 2개다. 이런 형태로 구해갈 수 있는, 즉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게 잘 그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2, 4, 6에다가 9에다가 2 더하기니까 11 해서 답을 구해가는 거니까 각각의 값 구해간 이 부분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뭐 정답은 뭐 더하기 하셔서 11 쓰면 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프 개형 그리기. 절대값 돼 있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기본을 지키고 그 다음에 표시하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약속이 나왔을 때 차분하게 y는 이꼴 x하고 y는 이꼴 fx하고 k하고 나눠서 두 그래프의 만남 이렇게 해석하는 절차. 간단한 절차지만 이게 쭉 연결돼서 큰 틀에서 좀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잘 이해하셔서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신갈고 16번 문제 풀이. x 세제곱은 1
혹은 오메가. 하하.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지겹도록 많이 봤던 문제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넘겨서 이항을 딱 하면 정리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한근 오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켤레근 오메가 바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나오고요. 물론 2차식 이런 것들이 만족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고요. 와우, 세제곱 되면요 당연히 1 돼야 되는 거고요. 오메가 바 세제곱도 1. 이런 정보들 기억하십니까?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오메가 세제곱은 1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나누기 해주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 되니까 연결해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오메가 바 제곱은 오메가, 이런 항목들이요. 그 다음 주어진 식을 가운데 차수로 나누게 되면 x분의 1 마이너스 1, 이제 오메가를 대입해서 이런 형태의 식도 나오고, 그 다음은요 실제로 근을 구하게 되면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형태. 자,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우선 이론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문제풀이가 좀 쉽겠죠. 자, 주어진 문제, 이 식은 좀 간단하게 좀 옮겨 써야 되겠습니다. 1 더하기 2 오메가 10제곱, 아까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오메가 30제곱, 어우, 간단하게 또 1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1 더하기 2 오메가 바 또 1, 이렇게. 아하. 그렇다면 통분할 때 이 오메가에 1 플러스 2 오메가 바를 곱하기 하겠고, 이쪽에는 2 오메가 바, 저쪽에는 1 더하기 2 오메가를 더하기 해주면, 자, 계산 들어갑니다. 자, 곱하기 할 때 2배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생기고 4배의 오메가 바 생겨서 분모 열심히 곱하기 했고요. 분자는 더하기 해주면 2에다가 오메가 바가 이제 앞에 계수 있으니까 공통 처리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죠?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 이쪽은 1. 계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됐고요. 요 계산 결과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0? 와우, 또 답이 또 허탈해져 가네요. 정답은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측 계산은 문제마다 계속 조금씩 달리 나오는 거니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좌측에 아까도 정리해드린 이 이론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론 학습을 철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 이론, 그렇다면 문제 유형도 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일단 기초 이론을 탄탄하게 해서 변형된 문제 형태에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대로 잘 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한눈에 싹 드러내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자, 그런데 식을 보니까 1차, 2차. 그렇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제곱 뭘 하겠다고요? 대입을 해서 1차, 2차 나왔을 때는 대입을 해서 풀이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센스 있게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제곱할 때 부호가 바뀔 거니까 플러스 썼고요. 제곱 들어갑니다. 자, 됐고요. 이쪽이 4 되게 되면 이항시켜서 3 처리 되겠고 마이너스 k 이꼴 0 됐습니다. 한 쌍이라는 건 뭐죠? x하고 y가 이제 쌍을 이룬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한 쌍이라는 얘기는 x 값은 몇 개다? 1개다. 즉, 요 녀석의 근이 1개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 형태니까 이 제곱 4에 ac 이렇게 처리해서 는 0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4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됐으니까 k 값은 1 해서 문제의 정답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연립방정식 이제 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연립방정식 2차 연립이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1차 지금처럼 2차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문제 형태가 되죠. 자,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서 문제 원하는 바를 구해가야 되겠고 2차가 나오는 그런 형태 중 하나가 0이 됐으면 요 녀석인 인수분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1차식이 나왔다는 뜻이고 이거를 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고 2차인데 둘 다 0이 된 녀석이 보이지 않는 거라면 이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상수항을 소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수항 소거한다는 얘기는 2차 부분 0이라는 식이 등장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겠고 인수분해 됐다는 뜻은 1차식이 나왔다는 뜻이고 1차를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고 절차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2차 항이 한 개거나 아니면 2차 항이 같을 때 이런 문제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 항을 소거하겠고요. 2차 항을 소거했다는 뜻은 1차 항이 나온다는 뜻이겠고 그럼 1차 항을 주어진 식의 마음에 드는 곳에다가 역시 또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xn제곱, yn제곱 이런 계통은 x 플러스 y하고 xy 곱셈 공식에서 배운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뭐 p 이런 부분은 q 이런 형태로 치환해서 표현을 바꾸게 되면 위쪽에서 봤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하하 문제 유형들을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2차 연립은 이렇게 많은 유형들을 공부했을 때 딱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게 존재하는지 학습이 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 연습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유형들 지금 적어준 거 잘 정리하시고 또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락쌤의 신갈고 시험 문제 풀이 20번 마지막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3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제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함수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k값을 모두 한번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적용하니까 k 하하하 알았습니다. 대칭축이 어떻다는 얘기죠?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미지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프 모양상 주어진 범위의 대칭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서술형 답지 쓰기에 아름다운 그런 패턴의 문제 서술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러니까 그려봤을 때 대칭축이 이곳에 k 이렇게 써지는데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3 그럼 우리는 그래프 오른쪽에 여기 부분만 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최대값은요 우와 얼마가 된다고요? 얼마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 마이너스 3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9k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근데 최대값이 얼마였다? 4였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k는 마이너스 13에다가 k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와 마이너스 9분의 13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위치에 있습니까? 안 되는 것 같죠? 자, 이건 좀 열심히 구했지만 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샤 k 대칭축 그리고 근데 범위가 어떻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즉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이 k니까 k를 집어넣으면 우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이니까 k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3k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죠? 이 결과가 4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의 k값은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4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해당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역시 대칭축 K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많이 찌그러졌네요.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제한 변역을 표시해 주면 최대값은 3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3을 대입하면 즉 K값이 얼마보다 크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 3이 최대니까 마이너스 9 3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월 대입하면 6K에 플러스 3K 이렇게 처리되네요. 최대값은 4라고 했으니까 3K는 13, K값은 3분의 13, 3, 4, 12, 3보다 확실히 큰 값이죠? 자, 그러니까 또 3분의 13 이런 값까지 해서 K는 정답 2개를 구해갈 수가 있겠다 됐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패턴의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K값의 범위에 따라서 즉 대칭축이 K로 되어 있으니까 그 녀석이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양쪽 공과 범위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 모양에 따른 각각의 답을 구해가는 절차. 논리적으로 빠짐없이 제대로 잘 풀어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패턴의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신갈고 문제풀이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